안녕하세요. 제스프리 프레시 프로듀스 코리아 지사장 안영순입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제2 커넥트 데이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께 공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스프리가 언제부터 한국에서 그것도 제주에서 제스프리 골드 키위를 재배를 시작했는지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스프리는 제주에서 2004년부터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식재를 시작해서 17년 동안 제스프리가 한국 농가분들과 생산 계약을 맺고 국내산 제스프리 골드 키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또한 제스프리 뉴질랜드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사 또는 논문을 통해 많이 접해 보셨지만 한국 그것도 제주에서 제스프리 골드 키위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지어는 제주에 사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스프리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으시겠지만 제스프리가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특히 제스프리 글로벌 서플라이 한국에서 제스프리 성공을 거두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 성장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제주 출신입니다. 2014년 7월에 제스프리 입사하였고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행정부터 농가 소통, 그리고 정상, 품질, 수학 전후 관리, 작물보호 프로그램, 수학 본검사,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 추락, 그리고 협력 업체 개발,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였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사장으로 승진해서 지금은 키위 생산 공급, 그리고 농가 관리, 비즈니스 확장 등 총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주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제 농가님들을 상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생소한 재배 키위 그런 분야에서 기술 및 제스프리 엄격한 매뉴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제스프리 농가분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개발하는데 상당한 좀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스프리라는 확실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지역 사회 농가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제스프리의 신념이 밑바탕이 되었고 현재 어려움과 뉴질랜드에 선준화된 기술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고 신뢰를 계속적으로 쌓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제스프리 글로벌 한국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스프리 핵심 가치, 그리고 제스프리 뉴질랜드와 한국의 차이점, 이어서 제스프리 한국 팩하우스의 성장, 농업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스프리 저희 글로벌 내용을 먼저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제스프리는 100% 생산 농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600명의 직원들이 있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3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6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스프리 농가는 뉴질랜드에 2,800명 그리고 글로벌 저희 한국처럼 글로벌로 있는 이제 농가 수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장 평균 면적은 뉴질랜드의 경우고요. 그린키위 같은 경우는 3.32헥타르, 그리고 골드는 3.27헥타르 정도 저희 한국에 비하면 훨씬 대농에 속하고요. 그리고 제스프리는 우선은 농가는 상당한 역경을 겪었을 때 함께 더 나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1980년도와 90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키위 생산량, 공급량이 과잉 생산되면서 생산량과 수요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뉴질랜드 키위 산업이 위기 당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는 부분에 있어서 제스프리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단일 수출 창구를 이용해서 뉴질랜드에서는 전 세계에 키위를 수출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제스프리 회사 매출은
목표로 3조 8천억 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뉴질랜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프리 키위 생산국은 총 5개국으로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뉴질랜드가 이제 남반구에 해당되고요. 북반구에는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상업화된 곳은 4군데가 있고요. 현재는 뭐 그리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산국으로 상업화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제스프리 사무실은 그 17개 나라에 있고요. 판매국은 대략 50개의 나라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회사의 목적과 미션 그리고 전략 및 가치를 보여주는 맵으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스프리 미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스프리는 1년 12개월 동안 세계 최고의 키위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키위 생산 농가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북반구에서 생산하는 한국을 포함한 키위 생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뉴질랜드의 지금 제스프리 그린 첫 번째 이 라인에서 보시면 뉴질랜드 생산한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의 판매 기간을 알려드리는 건데 뉴질랜드에 생산된 키위는 대략 3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스프리 미션 1년 12개월 동안 연중 소비자들에게 키위를 판매하기 위해서 북반구에서 생산된 과일은 1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스프리 공급이 글로벌 공급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글로벌 공급 한국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프리 현재 한국 농가는 총 233농가로 제주에 222농가 그리고 전남에 11농가가 있습니다. 팩하우스는 보시다시피 제주에 2군데 이제 서귀포에 황금다리 제주키위가 있고요. 해남에 KKMC 팩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농가당 평균 면적은 0.7헥타르고요. 제가 2014년도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평균 면적이 0.6헥타르 확장이 시작되면서 이 평균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프레시 프로듀스 코리아 회사 설립은 2018년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전에는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이제 세일즈 마케팅 또한 이제 농가를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공급을 관리하는 팀이 함께 있었다가 2018년도 9월에 이제 분리되면서 제스프리 프레시 프로듀스 코리아 공급에 집중하는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스프리 글로벌 공급 국가 중에서 저희 한국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북반구에 4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이 가장 수확량이 높은 국가로 저희가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프리 한국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제가 좀 전에 이제 제스프리 전반적인 그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한국의 미션은 뉴질랜드 키위가 공급되지 않는 시즌에 최상의 국내산 제스프리 골드 키위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데 있고요. 또한 한국 생산 농가와 지역사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데 저희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농가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거,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그리고 고품질의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려면 수확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2025년 글로벌 공급 예상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저희 제스프리 총 그 현재 물량은 56만 톤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스프리의 저희의 목표 이제 3조 8천억 정도의 저희가 레베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1만 톤 즉 제스프리의 키위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공급은 현재 56만 톤에서 91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급, 이제 글로벌한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한국 국내산 이 키위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산 제스프리 키위 생산량을 저희가 증가시키려 합니다. 현재는 2,300톤 정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2030년도에는 대략 8,700톤까지도 올리기 위해서 한국 내 제스프리 라이센스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한국 재배 및 농가에 대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지막에 영상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스프리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스프리 성공 요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공급에 앞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제스프리 통합 시스템입니다. 농가부터 재배되는 농가부터 그리고 팩하우스, 유통사, 소비자 제스프리까지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망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제스프리 통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공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및 R&D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혁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농가분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품종 부분, 이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제스프리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스프리 농가가 보는 제스프리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프리 통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따라서 제스프리는 지속적으로 농가의 기대, 즉 농가가 보는 제스프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한 핵심 가치를 지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3월에 100명의 농가분들께 제스프리 핵심 경쟁 가치, 즉 제스프리 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답은 안정적인 농가 수익과 미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제스프리에서는 품종에 대해 연구하고 그리고 농가 교육, 농가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개발을 통한 재배의 중요한 시기별로 그런 내용들을 농장 현장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중점적으로 팩하우스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팩하우스 개발을 했는데요. 한국의 타가스 성과장의 개념은 선별하고 그리고 포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스프리는 팩하우스를 패킹장의 기능을 넘어서 농가와 제스프리의 매개체 그리고 품질 관리의 핵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스프리 한국이 팩하우스 교육과 개발의 핵심 가치를 보았고 그리고 역량 개발에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드리면 2015년 한국 팩하우스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뉴질랜드를 저희가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견학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품질 향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향후 한국 제스프리의 성장은 팩하우스의 성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팩하우스는 그 당시 2015년도에 봤을 때 수확하고 패킹, 그리고 저장, 그리고 출하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 기능을 했는데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농장에서부터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농장 기술 지원, 그리고 작물 보호 프로그램, 병해충 관리 지원, 그리고 농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농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팩하우스에서 재배부터 출하까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품질의 과일, 그리고 높은 생산량을 통한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러한 핵심 프로그램, 그러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한국에도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제스프리 한국 농가분들의 생산량을 높이고 또한 우리 한국 팩하우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스프리 한국팀에서는 팩하우스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난 6년 동안 해왔고요. 뉴질랜드 팩하우스의 패킹 효율성과 패킹 그 향상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팩하우스 개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5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팩하우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팩하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팩하우스의 그런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전환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농가 대표님이라든지 팩하우스 관계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제 제스프리의 역할을 팩하우스한테 이제 떠맡긴다. 그리고 이제 팩하우스의 역량이 안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제 아주 반감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거는 왜 그러한 그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서 농가한테도 지속 가능한 농가 수익을 저희가 창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패킹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팩하우스의 고정 비용 절감,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줬고요. 또한 저희가 그러한 그 팩하우스 분들의 그런 역량에 책임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저희가 교육을 간다든지 투어를 간다든지, 그리고 한국 내 전문가 초대를 해서 개별 팩하우스별 기술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농장 재배 기술력에 대한 프로그램, 저희가 기술팀하고 같이 재배 프로그램을 따로 팩하우스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패킹 및 저장고 관련 지속적인 연구 및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통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팩하우스 간의 네트워킹을 향상하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세 개의 팩하우스가 이제 각 팩하우스에서 배웠던 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팩하우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팩하우스에서 그런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품질에 대한 파워 BI, 그리고 품질에 대한 저희가 이제 핵심 데이터를 저희가 그 팩하우스 분들하고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농가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활용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제스프리 비전, 그리고 미션, 그런 목표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들과 함께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 지속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팩하우스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의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스프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팩하우스 성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한국 팩하우스의 성장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팩하우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농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했고요. 농장 기술 지도, 그리고 품질 향상에 필요한 관리,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리클링, 선별 카메라 등 시설 완비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 팩하우스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는요. 지난해 키위 재배 기술 담당자를 양성해서 팩하우스 소속 기술 전담자를 배치하고 그 전담자를 통해서 농가 재배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패킹 효율성도 올라갔고요. 또한 전반적인 생산률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제스프리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팩하우스 개발, 그리고 농가 현장 지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으로 저희가 제스프리에서 공구팀에서 해왔던 노력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농가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팩하우스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생산성 향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래프는 지난 3년 동안 1, 2등급률에 대한 상품에 대한 변화인데요. 2019년, 20년 시즌 74.2%에서
2021년 시즌에는 83.6%, 그리고 올해는 88.4%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으로 기회비용은 저희가 16억 그리고 9억으로 총 2년 동안 2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래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향상이 그리고 팩하우스에서는 패킹 효율성 향상으로 저희가 이어졌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20%, 패킹 효율성이 20% 높아져서 팩하우스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스프리는 한국 재배 성공에서는 제스프리 시스템, 그리고 혁신과 기술, 그리고 교육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왔고, 또한 협력 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 그 핵심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제스프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농업에서도 특히나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제스프리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제스프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농업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개발 가능한 부분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 있는 타가수의 성과장 유통센터를 견학했는데요. 현재 제주의 감귤 성과장이 약 4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제가 방문한 성과장은 대략 미들 사이즈 정도의 성과장이었고요. 2015년도 당시에 그 제스프리 성과장의 그 역할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성과와 출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확 전후 관리 통화 시스템은 통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농장에서부터의 품질 관리가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 또한 뭐 병해충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농가의 소통이 현저하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패킹장에서 이제 그 과일이 도착했을부터의 그 성과하고 그리고 출하까지의 역할이 그 성과장의 역할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수확 전후 관리, 즉 팩하우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확 관리 분야에도 한국에서 개성과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한국의 농업에서 성과장뿐만이 아니라 농가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키가 아닐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